여러분, 혹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시장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시장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 주식시장?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은 전혀 예상 못 하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중고차 시장이에요. 한때 정말 어마어마했던 이 시장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었냐면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1년에 370만 대가 거래됐어요. 진짜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은요, 280만 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계산해보면 무려 90만 대. 90만 대의 거래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말마다 차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던 그 중고차 매매 단지들, 요즘 가보면 텅 빈 주차 공간이 더 많을 정도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이 시장 붕괴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첫 번째 용의자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무너진 신뢰입니다. 이건 중고차 한 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은 다들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고 이 차다 하고 찾아가면 그거 방금 나갔는데요? 하죠. 막상 차를 보면 사진이랑은 완전 딴판이고 사고 이력 물어보면 애매하게 둘러대고 마지막에 계약서 쓰려고 하면 갑자기 추가 비용이 툭 튀어나오고 다들 겪어보셨죠? 이런 경험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공식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아, 중고차 딜러는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냥 몇몇 나쁜 딜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 번져버린 거죠. 예전에는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중고차 거래의 60% 정도가 다 딜러, 그러니까 매매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시장의 중심은 명백히 딜러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신뢰를 잃으니까 소비자들이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거나 믿을 만한 큰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딜러를 통한 거래 비중은 40%대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줄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물론 이 신뢰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약해진 시장을 더 세게 밀어붙인 공범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팬데믹이 만들어낸 거품,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나타난 새로운 변수들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팬데믹 터지면서 반도체가 없어서 신차 생산이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중고차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가격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그러다가 신차 공급이 다시 풀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거품이 순식간에 쫙 꺼져버린 겁니다. 이때 비싸게 중고차 샀던 분들은 정말 큰 손해를 받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래도 중고차는 가성비지 하는 그 오랜 공식이요?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한번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가격을 보고 나니까 이제 소비자들 머릿속에서 중고차가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게 된 거죠. 게다가 요즘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훨씬 많아졌잖아요. 에이, 그냥 몇 달 기다렸다가 새 차 사지 뭐. 하거나 아니면 아예 차가 꼭 있어야 되나? 필요할 때마다 구독이나 공유 서비스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소비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기차죠. 지금 내연기관차를 사자니 나중에 값어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중고전기차를 사자니 제일 중요한 배터리 상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지금은 좀 지켜봐야겠다 하고 다들 그냥 지켜만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새로운 선수들이 등판합니다. 바로 엄청난 돈을 가진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들이죠. 이 표를 보시면 왜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쏠리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왼쪽이 우리가 알던 기존 딜러, 오른쪽이 대기업 플랫폼이에요. 신뢰도, 가격 투명성, 좋은 차를 확보하는 능력, 하나 비교가 안 되죠.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으로 인증 중고차니 뭐니 하면서 투명성과 신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 소비자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요. 여기에 정말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차를 팔아야 돈이 되는데
못 팔고 재고로 가지고 있으면 그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딜러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길이 수출인데 그 수출 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안에서도 안 팔려 밖으로도 못 내보내 사방이 꽉 막혀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은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주춤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외부 충격에 너무나 취약했던 기존의 중고차 거래 방식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죠. 앞으로 중고차 시장의 미래는 아마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겁니다. 이제 가격을 남기는 곳이 아니라 신뢰를 남기는 곳이 살아남는다.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에게 여기는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곳만이 살아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뢰라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 위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누가 살아남고 또 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새로운 게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